자, 오늘 장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오늘은 외국인들이 선물을 1조 3천억 원어치나 팔았고, 그에 따라 시장은 오전에 많이 내려갔고, 하루 종일 답보 상태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꼬리는 달긴 달았지만 뭐 시원한 꼬리는 달지 못했어요. 겨우겨우 어제 종가 290포인트를 막판에 지켜주는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특히나 종가에 3시 45분에 1조 3천억의 매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큰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즉 외국인들은 평상시에 보였던 선물 대량 매도 이후 막판에 다시 채우는 방식을 활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외국인은 매도를 1조 3천억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이러면서 오늘 동시에 얼마를 챙겼냐? 외국인들이 선물 거래를 통해서 오늘 챙겨간 돈이 대략적으로 39억 정도를 챙겨가네요. 네, 선물에서만요. 외국인들이 1조 3천억을 매도하면서 39억을 수익 실현한 겁니다. 뭐 이게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겠죠. 1조 3천억에 비하면은 작고 39억은 또 무시할 수 있는 돈은 아니고 외국인 입장에서 뭐 큰 돈은 아니지만, 그러면서 옵션에서 외국인들 합쳐가지고 오늘 외국인들이 당월물 옵션에서 25억 챙겨갔습니다. 토탈은 65억 정도 땡겨갔어요 오늘. 자, 그럼 외국인들이 왜 이런 행동을 했냐?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어쨌든 외국인들은 선물 매도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선물 매도를 하는 이유는 앞으로의 시장을 부정적으로 볼 때, 앞으로의 시장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면서 미리 매도 포지션을 잡는 겁니다. 그렇죠? 매도 포지션을 장악하기 위해 선물을 매도하는 이유,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도하는 이유, 그쵸? 크게 보면은 부정적으로 보기 위해서 미리 매도 포지션을 장악하기 위해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단순 차익 거래가 있습니다. 단순 차익을 위해서. 자, 오늘은 과연 어떤 형태의 거래였을까를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오늘 얘 같아요. 아무리 봐도 2번에 가깝다고 봅니다. 장중에도 단톡방과 카톡방과 방송 중에 설명을 드렸지만, 제가 오늘 여러가지 각도로 살펴봤는데 외국인 선물 대량 매도 이유를 내용적인 측면에서 찾기는 어려웠어요. 물론 굳이 짜 맞추자면, 자, 오늘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고 중동이 자꾸만 유가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러시아와 같이 감산, 그쵸? 자꾸만 감산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부담이란 말이에요. 유가가 다시 올라가면 인플레이션, 겨우겨우 잡으려고 노력 중인 인플레이션이 다시 심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걸 경계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펙 플러스를 앞두고 거기에 따른 부담감, 또는 오늘 장중에 뉴스를 지배했던 뭐 러시아 핵전쟁 우려감, 관련해 가지고 테마들이 좀 움직였죠. 오늘 뭐 대화제약도 움직였고 한컴 라이프케어도 움직였고, 오늘 한컴 라이프케어는 급등시에 매도 처리를 좀 했습니다. 우리 단체방에서는요. 하여튼 그렇게 했고, 뭐 그런 내용들을 붙일 수는 있습니다. 뭐 금요일에 미국 고용 보고서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하지만 그거는 언제나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는 내용이고 어떻게든 갖다 붙이려고 하는 거죠. 오늘 외국인 매도 사유는 뭘까? 외국인들한테 다 물어보지 않고서야 모르는 거잖아요. 외국인 하나하나 너 오늘 왜 매도했어? 물어봐야지. 이런 것 때문에 매도했어라고 대답을 들을 수 있을 텐데, 누군가 시장을 위해서 조정하는 게 아닌 이상 우리 알 수 없단 말이죠. 그냥 맞춰가는 것 뿐이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떨어뜨릴 때 누군가 매도했기 때문이고 올라갈 때 누군가 매수했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런 기술적인 흐름. 근데 오늘 이유를 좀 살펴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단순 차익 거래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전일 시장의 베이시스가 높았다. 순간적으로 높아졌다. 베이시스라 함은 선물과 코스피 200 현물의 차이입니다.
오늘도 다시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어제는 약 한 1.7 정도로 끝났을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언제 얼마나 끝났는지는 어제 보고 그냥 말아가지고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대략적으로 1.7 정도에서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 됐어요.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작은 포인트에도. 자, 베이시스가 1.7이면 최근에 하락장 때 보통 이제 역조 현상이 발생해서 베이시스가 마이너스로 바뀌어 있는데 바닥을 찍고 돌릴 때 겨우겨우 베이시스를 플러스로 돌려놔서 정상 시장으로 돌려놨어요. 베이시스가 플러스가 돼야 정상 시장입니다. 즉 선물 시장이 선물 지수가 코스피 200 지수보다 높아야지만 나타나는 현상이 이 플러스예요. 베이시스가 플러스. 요게 최근 들어서 9월 말부터 최근 들어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시장이 많이 올라가면서 선물이 많이 올라가면서 요게 2포인트에 가깝게 올라갔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요, 외국인들은 단순히 그냥 선물을 보유한 선물을 찍어 누르면서도 차익 실현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 아까 전에 그래서 금액을 체크한 거고요. 보유하고 있는 선물을 매도 포지션으로 바꾸면서 차익 실현을 하면서 돈을 챙겨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순간적으로 올라갔던 이 베이시스를 활용하는 방법, 단순 차익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장 오후장에 베이시스가 0.3, 막 0.2, 0.4 이렇게까지 떨어졌었어요. 즉 선물 지수가 상대적으로 오늘 더 많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선물을 찍어 누르고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종가 다시 살렸죠. 베이시스 다시 1.35 됐습니다. 다시 이런 거 올려놓고 내일도 외국인들은 어쩌면 차익 실현할 기회를 여전히 남겨두고 있는 것 같아요. 내일은 오늘처럼 심하지는 않겠지만 장중에 일부 외국인들이 오늘과 비슷한 현상을 보이다가 다시 들어오는 시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다시 들어와야 될 거고 들어오는 시점이 공략 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외국인들은 오늘 단순 차익 거래, 그냥 팔기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날이었던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유, 저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1번 내용이 아닐 수 있는 사유가, 이러면서 시장을 진짜 부정적으로 봤다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팔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대량 매수했습니다. 외국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량 매수했어요. 네이버는 대량 매도했고, 이거는 이제 추세 하락으로 볼 수 있는 거고, 이 시작 단계로 대량 매도했고. 자, 외국인들이 시장을 진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대량 매도를 한 거라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오늘 대량 매수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플러스를 유지한 채 실질적으로 시장을 이끌 수 있는 종목군들을 매수해서 보유한 채 이제 싸게 매수를 해나가는 채 선물만을 가지고 눌러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켜야 될 자리는 또 지켜냅니다. 이탈시키면 기술적으로 꺾이는 자리들을 지켜냈어요. 어제의 양봉 중간값 지지라인들 지켜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꺾였던 요 공간들이죠. 여기에서 터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종가상으로 플러스로 만들었어요. 어제 종가가 290이었고 기술적으로 흠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차트의 흐름상으로 추세를 바뀌는데 이상 없게 만들면서 자신들은 1조 3천억을 써가면서 동시에 선물 옵션 단순 차익을 만들어냈던 거예요. 얄밉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거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우리는 우리 할 걸 준비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부정적으로 시장을 앞으로, 지금 여기서 뭘 더 부정적으로 봐요. 솔직히 내용 바뀐 것도 없고 이제 내용들이 좋아지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하나 둘씩. 영국 감세한 철회 부분 철회했죠. 두 번째, 기대 인플레이션율 좋아지고 있죠. 우리 환율 지금 1409원까지 내려갔죠. 환율 추세가 꺾였습니다. 상승 추세가 일단 꺾였어요. 물론 기존에는 상승 추세에서 벗어나서 다시 돌려놓곤 했지만 어쨌든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놈은 없습니다. 상승 추세가 계속 한 번씩, 두 번, 세 번 이탈되면 이번엔 진짜 이탈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쵸? 수많은 사람들이 환율이 1700원 간다, 1800원 간다, 이번에 2000원 간다, 이번에 2000원 기록 깰 거다, 이런 얘기를 대중들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계가 보이네요. 대중들의 생각과 항상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된다. 어쨌든 외국인들이 진짜로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던 사유들, 그리고 진짜로 부정적으로 볼만한 시기도 아니에요. 뭐 이 정도 떨어졌는데 이제는 좀 돌려줘야지. 악재가 아무리 남아있어도 시장은 터닝하기 시작하는 거고요. 물론 2년 전처럼 강한 흐름은 아니에요. 지금 수급이 그렇게 안 따라줍니다.
수급은 2년 전처럼 대량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와 현물 매도로 롱 포지션을 강화하는 시기가 아니고 유동성이 풀리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속도 조절을 해 나갈 겁니다. 그 속도 조절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은 열매를 계속 따먹는 거예요. 차익 실현할 거 하고 그런 과정이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겁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와, 외국인들이 1조 원 넘게 선물을 매도했네. 망했다. 큰일 났다. 도망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는 지금은 없는 시기입니다. 만약에 이게 오늘 같은 수급이 한 달 전이나 두 달 전에 베이시스가 꺾이지 않은 베이시스가 계속 부정적인 마이너스 상태에 있을 때 일이 벌어졌다면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도망가야 되는 지표로 봐야 됐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입장이 다르고요. 하나둘씩 해결되고 있고 핵전쟁을 실제로 일으키지만 않으면 돼요. 러시아가 지금 상황에서는 물론 유가가 인플레이션율을 다시 심화시킬 수 있다라는 부담감은 남아있지만 어제 미국 고용 지표도 조금 누그러들었죠. 미국이 너무 고용이 강해가지고 계속 연준 위원들이 강하게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근데 고용이 조금 둔화되면서 연준 위원들 어제 연설 내용 보면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런 것들도 봤을 때 금리 인상 속도를 좀 조절하고자 하는 그런 심리들이 지금 생겼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부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없는 오늘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였습니다. 다만 오늘 막판에 다시 사들이는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시에 베이시스가 벌어졌고 종가에 갑자기 선물 땡겼잖아요. 290.4까지. 그러니까 내일도 일시적으로나마 최소 오전이나 아니면 오후 한 일시의 시간 동안 오늘과 비슷한 단순 차익 거래를 또 진행할 수 있다 정도만 생각을 해두시고 또 내일은 위클리 옵션 만기이기도 하고 위클리 옵션 만기 포지션 보니까 외국인들이 양방, 개인들이 양방 내일 복잡합니다. 내일 많이 흔들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서 타점을 외국인들의 선물을 다시 돌리는 그 타점을 보면서 기다려서 공략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요약적으로 오늘 너무 크게 부담 가질 필요가 없는 선물 매도였고 외국인들도 자신들이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다만 조금 과도하긴 했어요. 좀 치사하게 너무 돈을 많이 선물 매도에 돈을 많이 썼다 이런 것들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겁낼 건 크게 없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한컴 라이프 케어 급등해가지고 일단 처리를 했고요. 이런 식으로 조금 좀 올해 한 해 동안 그 남은 3개월 동안은 좀 추스려가서 내년도에 연봉 크게 올라오는 걸 준비해 나가고 다시 도약할 준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조금 3개월을 보냈으면 합니다. 제가 단톡방에다가 그런 디테일한 내용들 다시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단톡방에서 공부 같이 해나가고 투자활동 같이 하시고 싶으신 분들 오픈카톡 유정구로 검색해서 문의 주시거나 유튜브 댓글에 있는 주소로 연락 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아침 8시 반에 아프리카TV 라이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리됐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리됐죠? 네, 10